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무기와 위성 기술 이전 등 군사 협력을 시사했는데요. 북러의 밀착이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주 러시아,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박노벽 전 대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러 정상회담. 지금 여러 가지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두 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굉장한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제사회나 이제 유엔의 공통점으로 받고 있는 이제 제재 그리고 이제 이런 고립 속에서 특히 이제 반서방 지금 코트로 나옵니다만은 제국주의에 대응한다 하는 이제 공통의 이제 명분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가 주는 이제 의미는 결국은 이렇게 고립과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 두 지도자지만 결국은 러시아의 위상 추락.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안보리 이사국이면서 이런 그 제재 체제에 만들어놨던 그걸 다 무시하면서 나오는 이제 전쟁의 이제 장기화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쟁을 장기화하다 보니까 제재를 받다 보니까 막 명색은 강대국인데 이게 그걸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이제 여실히 보여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급해진 무기라든가 이런 군사 협력을 이제 제재하에 있는 북한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상황에서 양국 간의 어떤 그 상황을 이제 전환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게 결국은 이제 진영화를 시켜서 동북아에서의 그런 신냉전 구도의 가능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고 이게 계속되면 이제 북한의 이제 재래식이라든가 이런 이제 군사 도발 능력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로서의 대비 태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저희가 전해드린 속보를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 초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수락을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북러 사이에 이 밀착 관계가 더 공고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느 나라든지 정상 간에 이런 교류가 있다 보면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외교, 경제, 군사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왕래를 한다 하면은 이제 서로의 이제 그런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또 새로운 걸 발전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에 대한 장기화에 대비하는 것 같고 또 지금 그 진영화가 아무래도 조금 그 강화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도 자기의 이제 세력권 옛날 그 소련이라든가 이런 스탈린주의식의 이제 통치나 대외 관계를 좀 하겠다라는 행보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연내에 방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건 조금 지금 이번에 합의된 결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게 도움이 되느냐는 자기들 내부의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양측 간에 이제 합의한 내용이 원체 민감하고 또 국제사회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이제 감시 내지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제약도 있고 또 구조적인 그런 중국과의 관계 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내라는 거는 지금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좀 이걸 주시를 좀 예의주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부분도 이제 러시아도 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로도 들리는데 북한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흔쾌히 방북에 이제 응했다, 방북 초청에 응했다 이렇게 전했는데 크렘린궁에서는 방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두 정상이 만난 장소가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입니다. 당초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왔었는데 그렇죠. 우주기지에서 만나서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바스토치니 우주기지가 푸틴 대통령의 그런 아주 정치적인 야심, 그러니까 우주 강국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독자적인 발사 기지를 이제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걸
그 보여주기 국민들이랑 세계 보여주기가 만든 건데요. 뭐 어쨌든 2012년부터 만들어져서 16년부터 발사를 했는데 한 일곱 차례 발사해서 6차례 성공을 했다고 그러고요. 한 차례는 지난 8월에 이제 달에 착륙을 못하고 이제 그 실패한 케이스는 있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제 위성 발사를 자꾸 이제 첩보 위성을 해서 했는데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약간의 이제 장기적인 협력에 기대감을 주면서 결국은 ICBM이라든가 이런 기술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한 어떤 견제 그 추세에 양국이 서로 그 이익을 공유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우주 기지에서 만난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가 북한에 혹시 위성 기술을 전달하려는 건가 이제 이런 예측들도 나왔는데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통 큰 결단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북한이 이제 그 제재위원회 그 전문가 보고서를 좀 보면요, 2020년부터 2년간에 이제 계속 그런 재진입이 지금 안 되니 기술이 안 되니까 관련되는 부품 이런 걸 러시아에서 구입하라고 하다가 한 저지된 케이스들이 이제 보고가 된 게 있어요. 그런 이제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줄 수도 있고 설계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우주 기술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뭐 폭넓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고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아주 민감 기술은 주기는 어려울 거고 어떤 통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니까요. 이 단계적으로 지금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지금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에 다시 진입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 위성 발사도 2차례 이제 실패를 한 상황이고 10월 달에 다시 시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지금 러시아에서 어떤 기술을 뭐 이전을 받게 되는 건지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 좀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러시아에서 만약에 북한의 뭐 위성 개발을 돕겠다 이렇게 나선다면 북한에서도 러시아에 뭐를 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서 러시아에 이제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곳은 북한밖에 없는 겁니까? 이란이 있었죠. 드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장비들을 해왔고 중국은 뭐 그 이중용도 품목, 그러니까 드론이라든가 뭐 이런 데 쓰이는 반도체를 이제 회사를 통해서 주었지만은 직접적인 무기는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이제 러시아가 금년에 이제 필요한 게 한 700만 발의 포탄인데 지금 러시아의 생산 능력이 1년에 250만 발 정도 말합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쟁 필요상 이 포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소위그 장관 왔을 때 자기들은 그냥 이게 구식이 아니고 거기에 유도 장치도 넣은 포탄이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상당히 이제 불발률이 높다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무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생산해서 제공하는 것까지 나가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영향도 있을 뿐만 아니고 또 한반도 이런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또 그 북한 지지 또는 지원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의를 주시를 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을 했었죠. 그 당시에 화제가 됐던 게 이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이 북한의 무기 전시회를 맞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한의 무기를 둘러본 거죠.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열변을 토하면서 뭐 자체적인 개발한 여러 가지 무기 형태, 뭐 무인기 등등 포함해서 보여준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를 기반으로 아마 이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끝난 다음에 16일 후속 조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쇼이구 장관과 다시 면담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어떤 무기가 러시아로 가게 될
네. 그러니까 무기 지원을 할지 네. 그리고 한다면 어떤 무기가 지원이 될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논의가 되겠군요. 네. 국제사회도 이 회담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네,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네. 정상회담 이후에 네. 김정은 위원장 일정이 연이어서 있는데 네. 러시아의 군수산업 도시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네. 여기를 방문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네요. 좋겠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토치니 정시장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온 하바롭스크라는 지역이에요. 예. 거기에는 이제 꼼소몰스크 나우레라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아마 전투기, 수호위 같은 이제 최신 전투기를 생산하는 데고 군함도 만드는 그런 산업 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이 뭐 미그 19기라든가 수호위 전투기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공급도 안 되고 해서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공군력 향상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볼 것 같고요. 또 이제 역사적으로 여기 이제 김일성 자기 이제 할아버지 때죠. 그때 이제 소련군 소속으로 활동했고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여기가 아마 고향 비슷하게 생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제 방문을 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어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면은 이제 태평양 함대 사령부도 이제 방문할 예정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무기를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러시아가 아까 푸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이와 더불어서 북한의 무기 체계를 더 업데이트하는데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뭐 그런 의미로도 보이거든요. 네, 그거 이제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요. 북한에 이제 대한 이런 지원을 함으로써 러시아가 이제 얼마나 뭐를 얻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면밀히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만남에서 또 주목이 됐던 게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 정상과 만날 때 뭐 지각하는 걸로 또 유명해가지고 그게 또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30분이나 일찍 와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급 만찬을 대접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는데 그런 만큼 푸틴의 절박함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지금 뭐 서로 간의 절박함도 있는 거고요. 또 이 바스토치니 우주기기까지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1,100km에서 550km를 더 와야 돼요. 그러니까 2,300km 거의 3박 4일을 꼬박 왔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긴 여정을 오게 한 데 대한 또 뭐 성의 표시도 뭐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에 지금 무기 체제라든가 제재에서의 그런 그 탈피 문제 이런 것들에 이제 중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만남을 계기로 해서요. 뭐 러시아도 절박함을 표현했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도 절박하니까 지금 만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신 것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 대북 제재가 굉장히 이어져 왔는데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해서 이거 유엔 안보리 결의로 유지돼 왔던 대북 제재가 좀 허물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앞으로 밝혀지고 이제 확인이 돼야 할 사항이니 하지만은 이게 이제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제 민감 상황이라 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북 유엔 안보리 제재가 거의 이제 무실화되고 이걸 아마 넓게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회피하는 다른 방법을 찾든지 뭐 대행 기간을 찾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구멍을 뚫는 그런 활동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이게 참 국제사회나 이제 지금의 이제 그 안보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아주 그 부정적인 그런 방향이라 생각돼서 이걸 이제 좀 단호히 그 관련국들과 이제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것도 이제 관심인데 미국에서는 기술을 이전하면 응분의 대가를 묻겠다. 백악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뭐 기술 통제니까 아마 그 상무부 장관도 와서 이제 협의를 한다고 그럽니다만은 제3국을 통해서 지금 들어가는 게 많을 겁니다. 아마 중앙아시아라든가 구소련 지역은 지금 이게 이제 제재를 직접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러시아로 지금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북한에서 러시아 쪽으로요? 그러니까 북한이든 뭐 서방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러시아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겠다는 거고 북한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 뭐 이제 제3국을 경유한다든가 뭐 그 해당되는 인사들에 대한 제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최강도의 그런 여러 가지 비난, 규탄 또는 애교적 압박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이제 쓸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포탄이라는 게 들어가도 결국 우크라이나전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겠다 하는 이제 차원에서 더 강력한 무기를 이제 미국이 보낼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북한에서 러시아로 만약에 또 무기가 지원이 되고 러시아가 북한에 뭐 위성이라든가 아니면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이게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많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러시아에서 이번 회담 결과를 한국에 설명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 전략을 가지면 좋겠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우선대 러시아가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등거리 외교라고 자기들 하면서 북한 따로 한국 따로 그러면 한국은 한국대로 자기들한테 도움을 주고 말로는 이제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서 서로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비살상 무기,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러시아도 상응하는 관리를 응하겠다는 이제 조치가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이 어떤 내용이 들을지 좀 더 지켜보면서 평가를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너무 지지하지 말라, 지원하지 말라 하는 이제 메시지가 올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우리는 낱낱이 좀 제기를 해서 러시아가 러시아도 아마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 이제 어떻게든지 해피해 가려는 이제 모습을 보고 있어서 그런 러시아에 대한 어떤 강한 그 압박 내지는 또 대화의 창구를 열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북중러 문제이기 때문에 또 중국이 어느 정도 밀착해 나갈 건지 지금 미중 경쟁하에서 뭐 제한적인 것입니다만은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접근과 그 공동 그 우려를 공유해서 이걸 좀 완화시켜야 할 것 같고 뭐 결과적으로는 뭐 북한과의 러시아 간의 이제 이런 협력이 지속이 된다면 우리로서는 이제 실질적인 이런 우리의 이제 역량 강화, 군사적인 동맹 체제의 강화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군비 경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아주 전쟁이 장기화로 나온 거라면 빨리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어떤 한시적인 그런 상황, 비상 상황 대비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정부가 뭐 여러 가지 기면한 조치를 할 거로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과 함께 양국의 결속력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주 러시아 또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박노벽 전 대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